워드프레스 블로그 관심 있는 분들 혹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애드센스 블로그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꾸준히 할 마음가짐과 의욕은 남아있는데 늘어나지 않는 일일 수익을 보면서 와, 더는 못해 먹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초보 블로거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래 돈이 안 되는 건가? 내가 속았나? 이런 생각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사실 애드센스 수익이 없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블로그 운영법에 있습니다. 오늘은 왜 글을 써도 수익은 맨날 바닥인지 7년간 시행착오와 컨설팅했던 경험을 통해 초보 블로거의 입장에서 쉽게 풀어드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해결 방법과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도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보 블로거가 겪게 되는 대표적인 3가지 문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초보 블로거가 겪는 대표적인 문제 첫 번째는 포스팅량과 비례하지 않는 수익 때문입니다. 글을 많이 써도 일일 수익이 생각만치 오르지 않거든요. 애드센스 블로그는 마라톤이다, 애드센스 승인 후 본격적인 시작이다, 길게 보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다 잡고 시작을 했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매일 일일 수익 확인하면서 실망하기를 반복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 잘못이 아닌데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글을 못 써서 상위 노출이 되지가 않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블로그와 나는 맞지 않은가 보다, 또는 블로그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사기라고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애드센스 블로그를 시작할 때 의욕 충만한 때 AI도 없던 시절에 하루에 포스팅을 5개씩 했어요. 포스팅을 많이 한 날은 수익이 없어도 뿌듯한 마음으로 버텨냈습니다. 방문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초보 블로거들의 인내심은 3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노력하면 보상이 돌아온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처음이니까 수익이 없다는 거 인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2개월, 3개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좀 수익이 따라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와, 글이 300개, 500개가 넘어가는데 한 달에 커피값도 못 번다고?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돈이 되는 글을 쓰셔야 됩니다. 키워드 분석조차 하지 않고 글을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건강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고 글을 씁니다. 이때 주제만 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건강 주제로 글을 쓰는데 수익이 저조합니다. 노출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메인 키워드는 이 글에서 어떤 걸로 잡으셨나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메인 키워드가 뭐죠? 라는 거였어요. 키워드 개념 적용 없이 글만 계속 발행하고 있으셨더라고요. 우린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건강 관련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알고리즘이 그 사람을 찾아가 노출이 됩니다. 물론 클릭을 하는 선택은 시청자가 해야겠지만 블로그에서는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작성한 건강 관련된 글을 알고리즘이 가지고 가서 보여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관심 기반 플랫폼이고 블로그는 검색 기반이라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검색자가 검색하는 키워드가 내 글 제목에, 내 글의 본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본문에 다루는 내용이 키워드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제목에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내 글은 절대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에게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키워드에서 글의 기획이 처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정보성만 챙기지 말고 돈이 되는 글을 쓰셔야 하는 거죠. 여기서 돈이 되는 키워드는 소위 황금 키워드라고도 하죠. 황금 키워드가 맞는 해결책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키워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 검색량, 광고 단가가 높으면 뭐합니까? 내 글이 10페이지, 11페이지에 머물러 있으면 내 글을 읽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광고도 보여지지도 않고, 광고는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어도 광고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도 없겠죠. 광고를 클릭하지 않으니까 내 수익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키워드라고 판단이 섰을 때 그 키워드가 비로소 나에게 황금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글을 쌓아가셔야 돼요. 초보 블로거가 겪는 대표적 문제 두 번째는 운영 방향을 잘 못 잡고 헤매다가 아까운 시간만 버리고 노력은 했지만 수익이 없어 포기하는 케이스예요. 애드센스 승인 후 글만 열심히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돈이 되는 글을 쓰려면 키워드 기획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 갈지 방향성을 정하고 글을 쌓아가시는 분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 초보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한 가지 전략을 정해놓고 한 우물을 우선 파셔야 돼요. 애드센스 승인 후 구글 노출이 제한되는 수익이 안 나오는 샌드박스 기간이 6개월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정한 길을 꾸준히 걸으셔야 됩니다. 돈이 되는 글만 쌓아가셔도 돼요. 키워드 검색 볼륨은 적지만 광고 단가는 낮아도 내가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만 잘 선별하셔서 글을 쌓아가시다 보면 나중에 글을 안 써도 저번 달에 들어왔던 애드센스 수익이 연금처럼 이번 달에도 들어오게 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내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들어와야 동기부여도 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슈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잡으신 다음에 글을 쓰고 이에 맞는 전략을 추가로 마련하시면 돼요. 티스토리라면 다음 노출만 노리고 글을 쌓아갈 건지 또는 외부 유입을 통해서 네이버 트래픽을 가져올 것인지 방향성을 정해야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만 한다라고 해서 애드센스 수익은 늘어나지도 않고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잘 검토해 보셔야 돼요. 내비게이션에 도착지를 검색하면 최적 경로를 추천해 주잖아요. 운행거리가 가까운 경로, 도착 시간이 가장 빠른 경로를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죠. 초보 블로거가 겪는 대표적인 문제 세 번째는 외부 변수 때문에 포기하는 케이스예요.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센스 광고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논외긴 한데 이야기를 해보자면 초보자가 처음 진입해서 상위 노출을 시키고 블로그를 키우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네이버에는 고인물 블로거들만 살아남아서 네이버 검색 결과 상단을 다 독점하는 구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이버도 그런 걸 원하지 않고요.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고인물 블로거들은 어차피 대충 써도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컨텐츠의 품질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도 업데이트를 게을리하겠죠. 네이버의 검색 결과의 품질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검색자가 줄어들면 네이버의 주 수입원인 광고 수입도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네이버는 계속 경쟁을 시키고 또는 물갈이를 해요. 알고리즘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정책을 바꿔서 신생 블로그들의 유입을 유도하는 거죠.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지도록 하고 기존의 고인물 블로거들에게도 새로운 정보, 도움되는 정보를 발행하지 않으면 상위 노출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알고리즘이나 정책이 바뀌면 네이버에서 기존 상위 노출되던 법칙이 깨져버리게 되거든요. 고인물 컨텐츠들이 상단에 노출되고 있던 게 사라지거나 순위가 내려가는 거죠. 새로운 이 알고리즘 요건에 맞는 컨텐츠들이 새롭게 상위 노출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검색자 또는 네이버 입장인 거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 입장에서는 이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양질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했는데 알고리즘이 바뀌고 정책이 새로 반영이 돼서 기존에 상위 노출이 돼서 수익이 나오고 있던 글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순위가 떨어져서 수익이 감소하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티스토리는 더 심각합니다. 소위 숨만 쉬어도 저품질을 먹는다라고 하죠. 다음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4위이고 주 고객층이 중년의 여성들로 좀 한정되어 있어요. 주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분야, 키워드들, 주제들이 한정되거든요. 이건 다음 노출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좁은 시장 내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밥그릇을 뺏기기 싫은 다른 티스토리 블로거들이 무지성으로 티스토리에 신고를 합니다. 또는 프로그램을 써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무지성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티스토리가 부당한 신고는 걸러주고 해야 되는데 티스토리 입장은 신고가 접수가 되면 우선 저품질 먹이고 너희가 억울하면 서명해라, 싫으면 말고 이런 식이라서 글만 쓰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기 어려운 플랫폼이긴 하죠. 이런 맥락에서 결국 워드프레스를 선택하게 되는데 워드프레스를 하면 무료 클릭, 공격들로부터 자유롭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해서 범죄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다만 상식이 통하는 내가 노력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내가 갈아 넣은 시간이 헛수고가 되는 일은 없죠. 오늘은 애드센스 블로그를 시작하고 초보자가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3가지 문제, 그런데 이 문제들은 결국 애드센스 수익이 적어서 포기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애드센스 블로그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1일 수익 0.1달러 수준에서 돈이 안 되면 포기하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글의 양과 수익은 비례하지 않는데 내가 노력하고 글을 많이 발행하면 수익이 뒤따라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지만 이 기대와 다르게 처참한 일을 수익을
계속 확인하게 되면서 계속 실망하게 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블로그 운영 방향이에요. 이 돈이 되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에디센스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글을 작성하고 글을 포스팅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티스토리에서는 숨만 쉬어도 저품질을 먹기 때문에 계속 최적화된 티스토리 블로그를 준비하고 세팅해두고 또 저품질 먹고 이런 과정에서 현타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이나 알고리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워드프레스로 넘어오게 되신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쓰는 글들이 모두 돈을 벌어오는 글이 되게 됩니다. 야구로 치면 3할 이상의 타자로만 1번부터 9번까지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오는 글로만 내 블로그를 꽉꽉 채워지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전제는 돈이 되는 글, 즉 키워드에서 시작하는 글의 기획을 할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올바른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고, 세 번째, 플랫폼들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는 블로그를 병행으로 운영하시거나 아예 워드프레스인 거고 넘어오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내가 갈아 넣는 노력과 시간들이 모두 달러로 내 통장에 따박따박 박히게 될 거예요. 내가 에디센스 블로그에 관심이 있거나 이제 막 에디센스 승인은 받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라면 워드프레스 올인원 가이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올인원 가이드라는 이름에 맞게 워드프레스 운영과 관련된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왕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선착순 할인 코드를 적용해 5만원 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도 안정적 수익화 구조를 가진 블로거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